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시스터 아닙니다. 브라더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날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규제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도 제외됐죠. 동두천, 연천 제외됐었는데 김포도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제외된 김포가 요즘에 아주 핫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풍성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김포의 그 뜨끈뜨끈하게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볼 테고요.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뜨끈뜨끈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시면 올해 10월까지 김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1,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래라고 하는데 6월 달에 거래가 급증한 거 보이시죠? 6월 조정 지역 지정에서 빠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게다가 GTX 비개발 이슈까지 겹치면서 미리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상당히 올랐어요. 올해 10월까지 김포 아파트 가격은 약 3.6%가 올랐습니다. 이게 경기권에서 하남이나 광명 같은 지역만큼의 상승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 보자면 작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상승폭이 커진 거라고 합니다. 6월 거래가 크게 늘면서 7월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이후에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장기동의 요즘에 그 현실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핫한 상태고요. 예. 지금 추석 이후에는 갑자기 김포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 상승률이 안만하게 하던 것들이 급상승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우위 시장을 봐야 되나요? 물량 자체가 또 많이 없고 매매도 예전에 그런 물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질 않아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김포가 그동안에 서울 그 위성 어떤 도시에 위치하면서도 가격 자체가 저급평가된 상태고, 또한 전세 물량이라든가 서울에도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김포 많이 찾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GTX 얘기들 많이 하셔요. GTX 아직까지는 어떤 확정적인 게 없는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30년도 강력 중장기 계획 안에 그게 입안이 된다는 거지 실제 사업까지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그것보다는 5호선이 이미 그 개화선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예, 5호선이 더 빠르다 생각하시는군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5호선이 네. 저 서울 쪽에서 원하는 거는 또 건폐장 유치를 포함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다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BC 값을? 이 김포 분들은 또 건폐장이 좋진 않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건폐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조건이다 보니까 고양시나 인천시나 김포시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빼고 5호선만 연장하는 걸로 지금 작년에 아마 12월 때 타당성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타당성 검사 들어간 거 알고 있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5호선이 가까이 있고 적은 비용으로 빨리 사업을 착공하고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호선이 만약에 확장이 되면은 이 장기동도 수혜 지역이 되나요? 당연히 장기 지역은 운양지구, 장기지구, 구례지구 중에서 가장 어떤 중심의 축에 있기 때문에 여기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LH에서는 그 토지 분양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끝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고천역, 풍무역, 걸포역, 그 세 개 지역을 몇 년 전만은 논바닥이었던 건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근생이라든가 오피스텔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구도심 쪽은 아주 조합주택으로 지금 감정 3, 4, 5 구역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로 보면은 거기도 앞으로 장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포 지역에 계약을 했다가 매도인 분께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획 배상을 하신 네. 다음에 파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희도 몇 건 있었으니까요. 6월에 매도하신 분, 7월에 매도하신 분들 다 입장이 차가 있기 때문에 저뿐 아니고 지금 김포 시내에 있는 중개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세요. 김포가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김포가 안 됐네 싶었거든요. 네, 사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현재. 네, 그렇죠.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김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물어보면 구판하신 분들 가셔야 되고,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다는 분도 계시고 이대로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규제를 간다고 말하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규제는 될 것 같은데 시점이 언제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김포 초입 부분이라든지 중간 지점까지는
서울에 좀 꽤 근접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도 우리 강서구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과거에는 강서구가 그냥 강서구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곡단지, 네. 마곡지구가 굉장히 뜨면서 김포에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좋죠. 마곡이 이제 그 R&D 센터, 뭐 LG 그때 당시 막 연구소 직원들만 한 7천 명 온다고 그래가지고 김포도 그 당시에 여기 많이 오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전세값이 뭐 7, 8억, 6, 7억 뭐 그렇게 하잖아요. 3년 전만 해도 4억 5천 뭐 그랬거든요. 김포는 뭐 그거 더 쌌을 테고. 그분들이 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창원이나 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그거 집값이 창원 같은 데 비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서울에 얻을 수 없으니까 김포 쪽 풍무동까지 많이 오셨어요. 여기 장기동도 오셨었는데 출퇴근거리가 조금 그러니까 수혜 지역은 고촌 다음에 풍무지구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서구 고촌동 뒤쪽으로 보면은 김포 골드밸리인가요? 네네. 그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계속 산단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쪽의 수요도 이쪽 신도시라든지 김포 쪽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김포에 대기업이 없어요. 그 펜텍 하나 있다가 문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 도시들이 양촌이나 학원산업단지가 확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팽창화되니까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 단지들의 김포시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인천의 검단인가요? 네. 그쪽이랑도 이렇게 가깝게 좀 붙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지금 또 3기 신도시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유입이 되고 인천하고 김포하고 또 양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검단 신도시로 인해서 그 물량이 나오면 김포의 집값이 빠진다. 그쪽이 아직 빈약하기 때문에 김포가 탄력을 받는 거지. 검단이 김포를 치고 나가면은 이제 김포는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뭐꼭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검단하고 청라, 김포 이렇게 돼 있는데 검단 신도시는 검단 신도시로 어떤 자족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단에서 서울을 나오려면 인천을 거치든 김포를 거치든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GTX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성된 후에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뭐 검단 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착공이 돼서 사람이 많이 유입한다 한들 김포에 올 수요층이 검단으로 다 뺏긴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서울의 접근성이 검단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예.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는 그냥 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나 뭐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이제 교통 인프라 계양이나 대장주 그런 쪽은 좀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을 약간의 받겠죠. 영향을 예, 받을 수 있다. 예. 1차적인 거는 감건이 김포와 도로 교통망이 48번 국도하고 골드라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은 가깝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항대로에서 부천, 인천, 일산 거기서 다 그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출퇴근거리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통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김포는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GTX D 노선이 내년 상반기에 김포가 확정이 됐다. 한 얼마 정도가 순간 뜰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제가 뭐 임의로 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김포가 올해 16,000세 입주를 했거든요. 연말까지 할 거고 입주 아파트들이 평당 한 3천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서울 강서권에 있는 수명산이라든가 그쪽 아파트들이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거까지는 치고 안 올라가기 못 올라가겠지만 평당으로 따지면 2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구축들이 이 장기 지구 주변에. 아, 예. 신축이야 3천을 넘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어쨌거나 오늘 진짜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내주셔서 저희는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90도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메트로자의 1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에서 6분 정도 도보로 걸어오니까 이곳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저 1단지의 뒤로 2단지, 3단지가 있다고 그러고요. 총 세대수가 약 4천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대단지죠. 결국에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곳의 입주는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호가는 8억 중후반대인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는요 10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무려 8억 2,500만 원에 이루어졌어요. 작년 11월 달에 분양권 거래한 금액이 4억 한 중후반대 되는 거 보니까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다. 제가 근데 오기 전에 사실은 공인중개 사무실 잠깐 들렸어요. 여쭤보니까 4,000세대가 있는 입주하고 있는 대단지에 전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잔금을 못 내면 등기가 좀 미뤄지잖아요. 등기 치는 게. 잔금을 이제 임차금으로 받아서 메꿀려시는 주인분이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임차인한테 제시한 요건이 뭐냐면 지연이자 있죠. 늦게 등기 치면서 잔금 내는 지연이자를 부담해라.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들어오기로 하고 전세 계약을 했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공인중개에서 들은 얘기예요. 저는 지금 고천역 1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지금부터 제가 이곳의 대장주인 고촌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한번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그분들의 말씀 그대로 뭐 한 3분, 4분만 걸리는지 아니면 더 걸리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이 고촌 한양 수자인 아파트의 그 광장이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옆으로 고촌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원, 저기 읍사무소인가? 참고로 이 아파트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쪽 밖으로도 올 수 있지만 이 지하에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서 이 행정타운하고 고촌 도서관을 다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의 아파트는 총 420세대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지도 아니고 되게 작은 단지지만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어서 김포에서 뭐 두 번째 손가락 들어가는 입지를 자랑한다 그래요. 지금 76제곱미터를 제가 보니까 10월 실거래가가 5억 후반대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호가를 보니까 7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제가 항상 입지 하잖아요. 김포는 모양이 있어요. 이 한강이 이렇게 있고 밑에 강서구가 있다고 치고 김포가 여기 있으면 김포는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김포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은 초근접해 서울에. 근데 가면 갈수록 서울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포에 조금 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GTX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쳤을 때에는 이 초입 부분은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영향을 크게 받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초입 부분만큼은 자기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상승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이 안에 만약에 GTX가 들어와 버리면 또 다른 거야. GTX 연결됐는데 GTX 연결 안 된 3기 신도시랑 만약 붙는다고 쳐보세요. GTX 연결된 김포가 세지. 삼성이 GBC 라인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GBC 마이스 라인에 그냥 팍 떨어져 버리는데 얼마나 파워풀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GTX-D의 역사가 어디에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또 김포의 핫한 플레이스, 최고의 입지가 어디가 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지인 초입 부분 여기를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실수요든 무슨 다른 목적으로 구매를 하든 매매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자금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해서 계획에 변경이 생겨도 차질 없이 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때문에 실거래가랑 거의 거의 같은 90% 준으로 이제 이끈다고 합니다. 그럼 세율이 높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1주택 보유자도 막대한 세금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까지 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크게 부담이 없는 거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꼭 여기 있잖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